안녕하세요, 장군님. 오늘은 영산경찰서에 대질심문 하러 갔다 오다 보니까 오늘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사람 알았어요. 그 두 개 없어진 통 주인을 이제 한 사람 찾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예,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첩 하니까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만큼 간첩 천국입니다. 네. 그만큼 간첩 천국입니다. 제발 좀 깨달으십시오. 자, 대학 교수 하셨던 분, 했던 분, 이걸 답을 해보십시오. 자, 국정교과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만드셨습니다. 2015년 10월 27일 날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교과서 니들이 거기에 수두룩하게 앉아있는 국회의원 개 같은 간첩놈들 앉아있는 데서 니들이 만들어 놓은 종북간첩단의 사관으로 쓰여진 검정교과서 7종을 대체할 국정교과서 만들겠다. 그래서 작년 말에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5,565대 1로 검정교과서를 5,565개 학교가 쓰고 경북의 문명고 하나만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미 교육계 당신 옆에 있는 교수 그놈들이 다 간첩이란 걸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준식 교육부 장관 간첩이라고 하고 이재정이 저 경기도 교육감 간첩이라고 하고 조희연 이 서울시 교육감 간첩이라고 하는데 간첩이면 저를 데리고 이제는 법정에 서야죠. 그렇게 간첩의 세상이 된 겁니다. 5,565대 1을 보면서 그걸 몰라요. 자, 중국 송유관 차단 압박에 평양 기름값 70% 폭등 이렇게 썼어요. 핵실험 땐 원유 공급 대폭 축소, 환구 15 등 중관영 매체 경고. 근데 요놈들 요거 나가고 난 다음에는 바로 또 송유관 열어갖고 또 줬을 겁니다. 북휘발유 판매 제한 조치, AP 주유소마다 차 중지였다. 이거를 1년간, 한 달간, 적어도 일주일간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들어오라 해갖고는 다 찍어서 내보내고는 그 다음에는 또 송유관 열어주고 그 짓을 누가 했어요? 후진타오가 하고 시진핑이가 해온 겁니다. 미국 속으면 안 됩니다. 북한이 군 창설일인 오는 25일을 전후해 내일이죠. 6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이 생명선인 송유관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중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실제 원유 공급을 줄였거나 줄이겠다고 통보한 것인지 평양이 왜 휘발유 판매를 제한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6, 7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움직이는 분위기라고 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등을 타격하는 것에 대해선 외교적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도 했다. 군대는 들여보내지 말고 서지컬 스트라이크만 해라 하는 논조로 환구시보가 이제 보도했다는 거죠. 다만 한미 군대가 38선 넘은 북한용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군사 개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미국 군대가 들어오면 중국 군대도 들어와서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자, 무역액 1년 새 9%가 성장했다. 세계 경제 봄바람이 분다. 한국 수출 증가율 15.7%, 1, 2월 10대 수출국 중 1위를 했다. 그래서 무역액이 1년 새 전 세계적으로 9%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은 수출액이 15.7%가 증가. 그래서 전체 세계 평균의 약 2배가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북핵 어떻게 할 거냐 묻자 오 후보 모두 원론적 답변. 북핵은 선제 타격을 해서라도 그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37.5%, 안철수 26.4%, 이게 응답률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이게 응답률이 이제 전화하면은 50%, 30%? 아니 15%랍니다. 그러니까 15%? 50% 너무 많죠. 아니 15%니까 6명한테 물으면 그 중에 한 명이 대답할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 명 중에서 37.5대 안철수 26.4라 하고 저기 홍준표 7.6이라고 하는데 한 명이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허수라는 겁니다. 네. 허수. 한 꼭 명, 열어봐야 돼. 5명은 대답 안 하고 1명 대답하는 걸 다 샘플링 모아갖고 이렇게 하니 결국은 대답 잘하는 사람 편에 서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차라리 미국처럼 착착착 그래서 반역신문, 반역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홀리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 한반도 비핵화 위에 뭐든지 할 것이다. 조셉 윤이라고 하는 미 대북 특별대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핵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미 북이 대화 나설 때까지 압박, 선제 타격 가능성도 있다. 중국, 북이 6차 핵실험하면 이전보다 강하게 제재하겠다. 요 시진핑은 거짓말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 시진핑과 정상회담 때 사드 보복 중단 입장을 전했다. 한국이 중국의 일부, 한국이 수천년 독립국가란 건 모두가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네, 인터뷰를 한 겁니다. 주한 미국인 대피훈련 6월에 하기로 상반기 통상 5월에 실시했지만 이번엔 5회 피하려 한 달 연기해서 6월 달에 한다. 나왔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같이 생긴 돼지들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돼지 공장 간 김정은 돼지 바다 펼쳐져. 돼지 바다랍니다. 어떻게 저런 돼지들 속에 있지? 중국 매체 북 6차 실험 땐 미가 핵시설 타격에도 군 개입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얻어맞으려면 핵실험 해라라고 하고 있죠. 주유소에 길게 줄 선 평양 차량들. 이게 저는 쇼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그다음에 이걸 이제 외국 신문들이 찍게끔 해놓고 그다음엔 풀어주고 그 짓거리를 계속 해온 겁니다. 후진타오와 시진핑이가. 자, 여기 한미가 38선 넘어 침략하면 군사 개입, 무력 통일 시도 용납 못해. 북핵 외과 수술식 타격은 용인하되 북정권 몰락은 좌시 않겠다는 것. 대북 원유 공급 축소도 경고. 트럼프, 시진핑, 아베와 연속 통화. 북, 중국 겨냥에 나무의 장단에 춤추는 게 좋은가? 전쟁 몰아가는 미엔 말 못하고 우리를 어째 보겠다고 공개 위협을 하느냐? 제재에 매달리면 파국적 후과를 낳겠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땅굴 전쟁 계획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말리는 척하면서 북한이 땅굴로 점령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중재인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땅굴 전쟁의 대비가 시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땅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뭐 외과적 이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용납한다 하는데 이 용납한다고 하는 이것은 미끼입니다. 땅굴 대비 통수명령 내려놓지 않고 이거 하면은 땅굴로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시진핑에게 속지 마십시오. 만일 시진핑이가 당신에게 땅굴 있다, 땅굴 대비해야 된다, 이걸 얘기했다면은 시진핑은 믿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지만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면 저놈은 땅굴로 미국인 15만 명을 포로로 잡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자가 바로 시진핑과 김정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 오는 미 칼빈슨 중국 배려에 남중국해를 우회한다. 27일 동해 수역에 들어올 듯 서태평양서 1자유대와 훈련하고 있다. 그래서 25일 날은 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27일 들어온다고 하네요. 북평양서 한국계 미국인 체포 인질작전 공항서 출국 수속 중에 잡아가 대북 지원 활동 벌이던 전직 교수다. 자, 유시민 누구죠? 유승민. 유승민. 박지원의 평양 대사 약속했나? 박지원이가 이제 안철수 되면 내가 평양 대사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허. 그러니까 평양 대사를 약속해. 평양 대사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대사관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이게 악인 중에 악인이고 간첩 중에 간첩입니다. 이게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안철수 되면은 북한 대사관을 설치하겠다라고 박지원이가 앞서서 얘기한 겁니다. 왜? 상황이니까.
안철수는 참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유승민이한테. 그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사실을 그럼 말하는 답변을 거 아닌가요? 해야지. 답변을 해야지. 그렇죠. 답변만 하면 되지. 자, 호남 PK에서 오르고 안 5060 보수 증서 빠지고 해서 문과 안만 이제 선전해요. 선전하는데 지난 4월 12일 보선 결과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문재인 당은 29분의 7, 안철수 당은 29분의 4, 홍준표 당은 29분의 11, 배신의 당은 29분의 2를 차지해 갔어요. 이 그냥 산술적으로 이 뭐 의회 지방의원이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한 명뿐이었죠.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단체장이든 다 한 표로 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당과 유승민 당은 무소속 29분의 5보다도 못한 결과를 냈죠. 그러니까 무소속보다 못한 결과를 바로 국민의당이 냈고 배신의 당이 냈다. 그래서 이 29분의 11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홍준표 당 자유한국당이다. 그러면 이것의 응답률은 10% 미만이냐, 20% 미만이다. 이게 막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응답률이. 그래서 6명 물으면 그 중에 1명이 답변하고 5명은 전화 끊고 이렇게 해갖고 나온 답이 저거니까. 네, 전화 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게 대답 잘하는 세력들, 대한민국에 그런 세력들이 주로 답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개발 지속하면 물어보니 19세, 29세는 56.9%가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누구라고요? 유승민이 거짓말이면 사퇴할 건가? 문재인에게. 문재인이는 안보 파리 색깔론 그만하라. 그래서 계속 2007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가서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를 물었던 사건을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처분은 웬만하면 그만해라. 이런 식이네요. 그럼요. 유승민, 문재인 치열한 난타전, 문 계속 말 바꾸는 거 아니냐. 문재인이 대선 길목 색깔론 실망스럽다. 애매모호해요. 유승민이 문제 제기가 왜 색깔론이냐. 문재인이 끊임없이 말꼬리 잡나. 송 장관이 북에 확인해 보자고 했다. 그렇죠. 모호성 있게 하지 말고 진실성 있게 말해야죠. 아니 문재인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그렇죠. 거짓말하고 있죠. 자, 문측 표결 전 북과 접촉 시인 문의냐 톰보냐는 논란. 문측 북에 보낸 통지문 문의 아니라 입장 알려준 것이다. 다른 당선 기권 통보했다면 북서 고맙다라는 답이 와야 하는데 왜 반발을 했겠느냐. 결국 북한에 물어본 게 명확하다. 그렇지? 답이 왔는데 니들 그거 가서 찬성하면은 재미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해? 우리가 가서 기권한다라고 했으면 고맙다라고 하든지 알았다라고 하든지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문재인이는 계속 말 바꾸기를 해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기의 반역 사건을 가리기 위해서. 문측 11월 16일 기권 결정 당시 청 비서관 메모를 공개했다. 16일 회의 송 장관 말이 맞는데 이번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선 20일 오후까지 최종 결정이 안 났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회의 결과를 지켜보자. 그런데 문재인이가 회의한 것을 그러면 북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다는 거죠. 이게 송민순 씨의 회고록의 내용입니다. 자, 부동층이 더 늘어났고 지지 후보 없다가 21.3%고 바꿀 수 있다가 34%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5명 중에 1명은 지지 후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동적인 걸 알 수 있죠. 네. 자, 홍준표 탄핵 후유증 벗어나 보수 결집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50대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이 언론들은 절대로 똑바로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다.
중국 자체 기술 항공모함 완성, 먼바다 전투력 커졌다. 중해군 창건일 맞은 다련항, 산둥호 진수식 채비 관측됐다. 주의실 위치 면적 최적화 설계, 전투기 68대를 더 탑재 가능해졌다. 랴오닝호 대비입니다. 이게 고철을 러시아에서 사온 거죠. 그걸 가지고 개조한 겁니다. 이게 1호, 중국의 1호 항모고, 그 다음에 산둥호가 이제 2호 항모죠. 랴오닝호보다 레이더 성능 우수, 이지스함과 협력 시스템을 강화했다. 중국의 첫 자체 건조 항공모함인 산둥호와 중국이 구소련 항모를 개조해 만든 랴오닝호의 모습. 그래서 요게 랴오닝호고 요게 산둥호네요. 중국은 23일 해군 창선일을 맞아 23일이 오늘이죠. 네. 오늘이 24일이죠. 네. 어제로구나. 다련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둥호의 진수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23일 밤 현재 중국 매체의 진수식 보도는 없는 상황이다. 진수식을 비공개로 했거나 연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차기 정부가 맞을 두 개의 쓰나미. 김대기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죠. 예고된 인구 절벽과 금리 상승, 차기 정부의 쓰나미급 숙제. 인구 절벽과 금리 상승. 후보들 공약엔 위기감 실종.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강한 펀더멘털로 버텼지만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체를 밟지 않으려면 기업이 잘 돼야 한다.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추격이 너무 빠르니 인공지능 같은 신산업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 하지만 규제 얽매이고 걸핏하면 기업인을 희생시키는 사회 정서로 기업들 몸은 무겁기만 하다. 경제 민주화 명분하에 양산되는 반기업적 정책들도 기업 의욕을 위축시킨다. 이게 종북 간첩단들이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를 해갖고 얻어낸 성과죠. 이 나라 참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밑바닥을 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해도 북이 싫다고 하면 안 할 텐가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이 사람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문 후보는 여론조사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집권해도 북이 싫어하고 반대한 일은 안 할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후보는 집권 후에도 북 반응에 따라 찬성 기권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대선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후보는 대북 제재에 대해 북이 문 후보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을 지키라고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 알겠습니다. 이러겠지. 문 후보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송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고 했고 이제는 북한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기권했다고 한다. 긴급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국가가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 여적죄로 체포해 알아요. 지금 아는데 요 종북 간첩단의 요 무리들에게만 이게 전화가 가니까 40%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 지 스스로 빠질 겁니다. 중국, 미국은 북핵 시설 타격 수용 조짐을 보인다. 대북 최후 통첩이다. 이거 땅굴 전쟁 대비하지 않으면은 이 중국이 준 미끼에 미국이 걸려 떨어질 겁니다. 북핵 시설 타격하면 이제는 전쟁 선전포고다 해갖고 땅굴로 미국인 15만 명과 이제 이렇게 다 체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셔야 됩니다.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이 중엄한 사실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땅굴 대비 작전명령을 내려놔야 됩니다. 동아일보 넘어갈까요? 네.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10명의 간첩이 임원진을 형성한 간첩신문 동아일보입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중구난방 토론회다. 외교안보 주재 선관위 첫 TV 토론. 문은 유승민의 공세에 토론 태도 바꿔야 라고 대답하고 안은 내가 갑철수냐 안철수냐 묻고 홍준표는 문 거짓말 지도자 자격 없다. 유심은 홍과는 토론하지 않겠다.
뭐 왜 또 갑자기 또 어, 유흥가하네? 아니 돼- 콩을. 돼지 발정제. 그래서 어디에 뭐 그런 게 나왔다. 배신자는 용서해도 발정제 성범죄를 음. 못한다고. 음. 아이고 참. 중국 언론 북핵 시설만 타격된 군 개입 불필요, 환추 15 미 선제 타격 용인 시사, 트럼프와 아베 시진핑과 있던 통화, 북핵 실험 징후속 대북 압박 논의. 그래서 환추 15가 미국의 선제 타격을 유인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제 타격을 유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 3월 5일 날 2013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13년 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죠. 열흘도 안 된 3월 5일 날 김정은이가 뭘 했습니까?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전쟁 국면으로 몰고 갔죠. 그러면서 3월 24일 날은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갖고 3.1 전쟁 유튜브를 내보냈죠. 1일차에 뭐예요? 15만 명의 미국인을 포로로 잡는다. 5만 명의 특수군을 집어넣는다. 5만 명만 집어넣겠어요? 땅굴로? 땅굴 한마디도 안 하고 땅굴 전략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일차에 남쪽까지 다 기지마다 다 특수부대를 집어넣어 갖고 석권하겠다. 둘째 날은 뭐예요? 7,600대의 장갑차와 탱크를 집어넣어 갖고 모든 지자체를 다 정복하겠다. 점령하겠다. 이게 땅굴 전쟁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전쟁 안 한다. 안정화 작전 한다. 치안 유지한다. 이게 3.1 전쟁 유튜브의 골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수단 IRBM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날 좀 때려주라. 날 좀 선제 타격을 해주라.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 그다음에 B1, B2를 보여주기만 하고 선제 타격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북한은 선제 타격하면 땅굴로 솟아나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환구 15라고 하는 시진핑의 기관지가 선제 타격 해주라. 미국 선제 타격 해주라. 선제 타격해도 우리 가만히 있을게. 이 유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놈이 유인해요? 시진핑이가 김정은이와 하고 뭘 준비해놓고 유인하죠? 땅굴 전쟁 준비해놓고. 이거를 트럼프가 넙스럭 잡아먹으면 바보 천치입니다. 트럼프는 바보 천치입니다. 브룩스라고 하는 놈이 대통령을 바보 천치로 만드는 겁니다. 별 4개 딱지치기 해서 달고서 땅굴 대비하지 않고서. 따라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겸 주한 유엔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 사령관님, 제발 땅굴 대비하라. 통수명령은 아니지만 작전 경계명령을 내려놓고 선제 타격하게 하십시오. 바보같이 굴지 말고. 바보 멍충이 같은 브룩스 대장, 아담스 대장이 1970년대에 패장이 됐던 걸 기억하느냐? 미국의 육군 대장 아담스가 결국은 패퇴한 대장이 됐지 않았느냐? 브룩스, 당신도 패퇴한 대장이 되겠느냐? 대한민국을 사우스 코리아를 날려버리고 미국의 국가이익을 날려버리는 반역적인 대장이 되겠느냐? 이제는 제발 땅굴에 대비하라. 경계명령 내려라. 이 바보 멍충구리 같은 놈아. 일자리 전성시대 열어달라. 경총이 경영자 총연맹이죠. 대선 후보의 정책 건의를 했다. 한국 경영자 총협회죠. 경총이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자. 유의로 올해 경제성장률 2.6% 전망보다 높아질 듯하다. 좋은 신호입니다. 유승민과 심상정이는 돼지 흥분제 논란, 홍사태라. 홍은 45년 전 일 정말 후회한다. 잘못했다. 45년 전 일이 가지고 무슨 아니, 사태를 합니까? 아니 그리고 이것을 네. 글로 남기는 것은 그것도 좀 천진난만한 거지. 맞아. 니들처럼 그렇게 영악하지 않고. 영악하면은 그렇게 썼겠느냐 이놈들아. 홍 여성폭력범죄 공무원 후보다. 문은 왜 홍사태 요구 안 하나? 문한 네거티브 문건 공방에 사회자 외교안보 대북 토론을 그 변희재? 네. 변희재가 왜 홍준표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연설을 그렇게 하죠? 왜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야세한테 다니면서 왜 홍트럼프를 깎죠? 그래서 자기 할 만 하면 저는 되지. 김경재라고 하는 자유총연맹의 보수를 깎으면 안 되죠. 자유총연맹의 좌파 리더를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 양반이 결국은 보수 쪼개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변희재가. 그래서 보수 쪼개기에 보수의 1번을 달리는 홍준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 사람의 전략이고, 그다음에 이제 남재준 씨와 또 누구죠? 조원진. 조원진 씨를 붙잡고서 결국은 보수를 3파로 만들려고 하는 종북 간첩단의 이 전략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문과 안은 단일화할 겁니다. 문과 안은 북한이 지령 한마디면 심상정까지 3마리가 단일화할 겁니다. 그 단일화에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좌파의 한 명이 나서고 네. 우파의 여러 명. 너댓 명이 나서는 이 기현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 한 명을, 좌파의 한 명을 당선시키는 이 전략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일화 안 되면 다 떨어졌고, 그럼요. 단일화 되면 다 붙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중국 간첩단들이 저런 방법을 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보수들이요. 자, 그래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 이게 뭐 쭉 나왔지만 맨 돈만 거둔대요. 맨날 뚜껑 열어보고 홈페이지 가보면 누구누구 후보에게 뭐 돈 내라 뭐 해라. 그거 그러겠죠. 오늘 어떤 문자 왔더라고요. 진짜 새누리당 정신 좀 똑똑히 차려야 돼요, 보수인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몇 퍼센트 응답률이다라고 발표하지 않아요. 아까 조선일보는 15%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자, 문 아내와의 연애, 안 총선 녹색. 자, 4.12 보선 결과를 한번 볼까요? 홍준표 당은 29분의 11, 문재인 당은 29분의 7, 무소속은 29분의 5, 안철수 당은 29분의 4, 배신당은 29분의 2를 얻었어요. 무소속보다 못한 결과가 안철수 당과 배신당에서 나왔고, 그래서 4.12 보선이 뭘 의미하느냐? 국민들은 안다. 사기 탄핵이고, 이것이 사기 대선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안다. 그러면 사기 대선, 사기 탄핵이라는 걸 국민이 알면 어떻게 심판해야 되느냐? 사기 대선에서 사기친 놈들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은 홍준표 씨를 밀어서 홍준표 씨가 보수의 리더가 되게끔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뢰했던 김진태 의원 네. 촛불 꺼진다 하고 그때부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양탄자에 너희들 왜 빨간색 안 깔아주고 김정은이 그냥 이게 하신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럼요. 예리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이렇게 있는 새한국당 이거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자, 밀어야죠. 홍준표. 안 문재인이 현재의 북문제에 책임 있는 분이다. 맞죠? 안 니도 책임 있다. 니도 책임 있다. 문 색깔론 그만해라. 송민순 해고록 북핵 문제 논쟁. 이게 말이죠. 참 제가 대통령이면 바로 체포하겠어요. 검찰총장 이 새끼 체포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새끼부터 잘라내고 파면시켜버리고 네 가서 저 새끼 체포해라 하겠어요. 왜? 2007년도 11월 달에 적국의 수장에게 물었잖아. 그러면 여적이지. 형법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법을 다 그렇게 무시해버려. 황교안 권한대행님 뭐 하고 있어요? 체포 명령 내려요. 한번 해봐요. 맞아요. 한번 해봐요. 인권 결의 기권 북의 문의 여부 공방 문재인이 노 결정 의문이 있으면 다음에 유 거짓말이면 사퇴할 생각 있나? 사퇴해야지. 문안 햇볕 정책 신경전 문안 DJ 책임 문나 호남표 겨냥 안 노정부 때 1차 핵실험 한국당 자유한국당 북한 내통 국정조사 추진 공세 이거 해야지. 그지? 네. 북한 내통 국정조사 북한 내통 요놈이 북한 내통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하겠다. 네. 국정조사하겠다. 잘했습니다. 우리 홍준표 씨는 가닥을 잡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그런 걸 왜 못 보지 사람들이.
강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자, 문측 송도 북 반응 보자고 말했다. 송, 내가 한 말 결코 아니다. 반응 보자고 했다. 이 문재인은 왜 이렇게 거짓말하지? 좌충우돌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야. 어? 내가 한 말 결코 아니다. 반응 보자고 누가 했느냐? 오늘 대질신문 해보니까 상대는 너무 거짓말만 하던데 똑같아. 문측 11월 16일 회의 메모 공개, 노 전 대통령의 기권으로 정리, 송 결론 안 내려 20일 최종 결정했다. 18일 서별관 회의 내용은 문측 되레 문이 결의안 찬성 주장했다. 송, 문, 북회견 확인하자고 결론 내렸다. 그러니까 북의견을 확인하자고 결론 내린 자가 누구예요? 북반응 보자고 말한 자가 네가 했지 않느냐고 송민순 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문 기억 잘 안 나라고 했다가 10월 17일 날 국정원 통해 파악하자 4월 19일 날 그다음에 북의 기권 통보 4월 20일. 그렇죠. 거짓말하면. 송민순 회고록 내용 일관된 부인 반박 발언은 조금씩 달라져. 뭐 조금씩 달라져 완전히 달라졌지. 송민순 분교훈의 마음 써야지 틀렸다고 하면 탁구할 필요가 없다. 북 접촉 이후 기권 결정 주장 유지. 자, 문재인이 비핵화 평화협정 함께 추진하겠다. 이 평화협정이 뭐죠? 결국은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는 이미 맛이 간 사람입니다. 안, 북의 쩔쩔매는 진보 안 돼. 이건 바른 말 안 해. 북핵 대응 킬체인 등 조기 구축, 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도 밝혀 햇볕 정책 개성 북 변화시킬 것, 통합정부 추진이 발족 대연정 없다. 홍준표 부인 스트롱맨, 내 앞에선 소프트맨이다. 기저귀 빨고 설거지도 해준다. 여성 비하 비판에 남편 구하기를 하고 있다. 홍, 동남풍 수도권 상륙 역전 계기가 됐다. 조원진, 홍의 보수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조원진하고 홍준표하고는 보수 단일화를 일단 할 것 같아요. 네, 남재준 씨도 이제 홍준표 씨가 거국적 차원에서 수용을 해야 될 겁니다. 모금이나 하지 말고. 박지원이 안철수 당선되면 공직 안 맡겠다. 상황 논란 계속되자 거침 오빠가 DJ 영원한 비서실장 남을 것. 박지원이가 안철수 당선되면 공직 안 맡겠다. 공직은 뒤에서 사바사바 하면 아니, 되잖아요. 그리고는 평양에 맞죠. 초대 대사로 가겠다고 그러는. 그럼 어느 말을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편한 대로. 자, 북정권 전복만 아니라면 중국 대북 압박 레드라인 미에 제시했다. 이거는 선제 타격을 해달라고 했던 2013년 3월 5일서부터 5월 24일까지 김정은이가 했던 나를 제발 선제 타격해달라고 쇼를 했던 것과 네. 같은 맥락에서 시진핑이가 이제 선제 타격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저도 시진핑이가. 돼지 그건데. 돼지. 저기 돼지예요? 필리핀도 저렇게 돼지 저런 데 키우던데. 비슷하네요. 샤워 돼지 또 있다. 종매체 방위조약 거론하며 북을 압박, 한미 38선 넘으면 즉각 개입 선거, 북 둥구이 장단에 계속 춤추나 중견양 파국 각오하라 강력 반발, 땅굴 대비 통수명령 내려놔야 중국이 구소련 항모를 개조해 만든 랴오닝호의 모습. 그래서 요게 랴오닝호고 요게 산똥호네요. 중공 23일 해군 창선일을 맞아 23일이 오늘이죠. 네. 오늘이 24일이죠. 네. 어제로구나. 다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둥호의 진수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23일 밤 현재 중국 매체의 진수식 보도는 없는 상황이다. 진수식을 비공개로 했거나 연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차기 정부가 맞을 두 개의 쓰나미. 김대기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죠. 예고된 인구 절벽과 금리 상승, 차기 정부의 쓰나미급 숙제. 인구 절벽과 금리 상승. 후보들 공약엔 위기감 실종.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강한 펀더멘털로 버텼지만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기업이 잘 돼야 한다.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추격이 너무 빠르니 인공지능 같은 신산업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 하지만 규제에 얽매이고 걸핏하면 기업인을 희생시키는 사회의 정서로 기업들 몸은 무겁기만 하다. 경제민주화 명분하에 양산되는 반기업적 정책들도 기업 의욕을 위축시킨다. 이게 종북 간첩단들이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를 해갖고 얻어낸 성과죠. 이 나라 참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밑바닥을 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해도 북이 싫다고 하면 안 할 텐가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이 사람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문 후보는 여론조사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집권해도 북이 싫어하고 반대한 일은 안 할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후보는 집권 후에도 북 반응에 따라 찬성 기권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대선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후보는 대북 제재에 대해 문 후보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을 지키라고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 알겠습니다. 이러겠지. 문 후보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송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고 했고 이제는 북한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기권했다고 한다. 긴급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국가가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 여적죄로 체포해 알아요. 지금 아는데 요 종북 간첩단의 요 무리들에게만 이게 전화가 가니까 40%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 지 스스로 빠질 겁니다. 중국, 미국은 북핵시설 타격 수용 조짐을 보인다. 대북 최후 통첩이다. 이거 땅굴 전쟁 대비하지 않으면은 이 중국이 준 미끼에 미국이 걸려 떨어질 겁니다. 북핵시설 타격하면 이제는 전쟁 선전포고다 해갖고 땅굴로 미국인 15만 명과 이제 이렇게 다 체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셔야 됩니다.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이 중엄한 사실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땅굴 대비 작전명령을 내려놔야 됩니다. 동아일보 넘어갈까요? 네.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10명의 간첩이 임원진을 형성한 간첩신문 동아일보입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중구난방 토론회다. 외교안 6월 10대 수출국 중 1위를 했다. 그래서 무역액이 1년 새 전 세계적으로 9%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은 수출액이 15.7%가 증가. 그래서 전체 세계 평균의 약 2배가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북핵 어떻게 할 거냐 묻자 오 후보 모두 원론적 답변. 북핵은 선제 타격을 해서라도 그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37.5%, 안철수 26.4%, 이게 응답률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이게 응답률이 이제 전화하면은 50%, 30%? 아니 15%랍니다. 그러니까 15%? 50% 너무 많죠. 아니 15%니까 6명한테 물으면 그 중에 한 명이 대답할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 명 중에서 37.5대 안철수 26.4라 하고 저기 홍준표 7.6이라고 하는데 한 명이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허수라는 겁니다. 네. 허수. 한 명이 열어봐야 돼. 5명은 대답 안 하고 한 명 대답하는 걸 다 샘플링 모아갖고 이렇게 하니 결국은 대답 잘하는 사람 편에 서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미국처럼 착착착 그래서 반역신문, 반역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홀리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 한반도 비핵화 위에 뭐든지 할 것이다. 조셉 윤이라고 하는 미 대북 특별대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핵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미 북이 대화 나설 때까지 압박, 선제 타격 가능성도 있다. 중국, 북이 6차 핵실험하면 이전보다 강하게 제재하겠다. 요 시진핑은 거짓말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 시진핑과 정상회담 때 사드 보복 중단 입장을 전했다. 한국이 중국의 일부, 한국이 수천 년 독립국가란 건 모두가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네, 인터뷰를 한 겁니다. 주한 미국인 대피훈련 6월에 하기로
상반기 통상 5월에 실시했지만 이번엔 5회 피하려 한 달 연기해서 6월 달에 한다. 나왔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같이 생긴 돼지들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돼지 공장 간 김정은 돼지 바다 펼쳐져. 돼지 바다랍니다. 돼지들. 어떻게 저런 돼지들 속에 있지? 중국 매체 북 6차 실험 땐 미가 핵시설 타격에도 군 개입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얻어맞으려면 핵실험 해라라고 하고 있죠. 주유소에 길게 줄선 평양 차량들. 이게 저는 쇼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그다음에 이걸 이제 외국 신문들이 씻게끔 해놓고 그다음엔 풀어주고 그 짓거리를 계속 해온 겁니다. 후진타오와 시진핑이가. 자, 여기 한미가 38선 넘어 침략하면 군사 개입, 무력 통일 시도 용납 못해. 북핵 외과 수술식 타격은 용인하되 북정권 몰락은 좌시 않겠다는 것. 대북 원유 공급 축소도 경고. 트럼프, 시진핑, 아베와 연속 통화. 북 중국 겨냥에 나무의 장단에 춤추는 게 좋은가? 전쟁 몰아가는 미얀마를 못하고 우리를 어째 보겠다고 공개 위협을 하느냐? 제재에 매달리면 파국적 후과를 낳겠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땅굴 전쟁 계획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말리는 척하면서 북한이 땅굴로 점령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중재인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땅굴 전쟁의 대비가 시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땅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뭐 외과적 이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용납한다 하는데 이 용납한다고 하는 이것은 미끼입니다. 땅굴 대비 통수명령 내려놓지 않고 이거 하면은 땅굴로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시진핑에게 속지 마십시오. 만일 시진핑이가 당신에게 땅굴 있다, 땅굴 대비해야 된다 이걸 얘기했다면은 시진핑은 믿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지만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면 저놈은 땅굴로 미국인 15만 명을 포로로 잡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자가 바로 시진핑과 김정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 오는 미 칼빈슨 중국 배려에 남중국해를 우회한다. 27일 동해 수역에 들어올 듯 서태평양서 1자위대와 훈련하고 있다. 그래서 25일 날은 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27일 들어온다고 하네요. 북평양서 한국계 미국인 체포 인질작전 공항서 출국 수속 중에 잡아가 대북 지원 활동 벌이던 전직 교수다. 자, 유시민 누구죠? 유승민. 유승민. 박지원의 평양 대사 약속했나? 박지원이가 이제 안철수 되면 내가 평양 대사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허. 그러니까 평양 대사를 약속했. 평양 대사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대사관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이게 악인 중에 악인이고 간첩 중에 간첩입니다. 이게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안철수 되면은 북한 대사관을 설치하겠다라고 박지원이가 앞서서 얘기한 겁니다. 왜? 상황이니까. 안철수는 참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유승민이한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사실을 그럼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해야지. 그렇죠. 답변만 하면 되지. 자, 문 호남 PK에서 오르고 안 5060 보수층서 빠지고 해서 문과 안만 이제 선전해요. 선전하는데 지난 4월 12일 보선 결과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문재인 당은 29분의 7, 안철수 당은 29분의 4, 홍준표 당은 29분의 11, 배신의 당은 29분의 2를 차지해 갔어요. 이 그냥 산술적으로 이 뭐 의회 지방 의원이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한 명뿐이었죠.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 단체장이든 다 한 표로 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당과 유승민 당은 무소속 29분의 5보다도 못한 결과를 냈죠. 그러니까 무소속보다 못한 결과를 바로 국민의당이 냈고 배신의 당이 냈다. 그래서 이 29분의 11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홍준표당 자유한국당이다. 그러면 이것의 응답률은 10% 미만이냐, 20% 미만이다. 이게 막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응답률이. 그래서 6명 물으면 그 중에 1명이 답변하고 5명은 전화 끊고 이렇게 해갖고 나온 답이 저거니까. 네, 전화 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게 대답 잘하는 세력들, 대한민국에 그런. 안녕하세요, 장군님. 오늘은 영산경찰서에 대질신문 하러 갔다 오다 보니까 오늘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사람 알았어요. 그 2개 없어진 통 주인을 이제 한 사람 찾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첩하니까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만큼 간첩 천국입니다. 네. 그만큼 간첩 천국입니다. 제발 좀 깨달으십시오. 자, 대학 교수 하셨던 분, 했던 분, 이걸 답을 해 보십시오. 자, 국정교과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만드셨습니다. 2015년 10월 27일 날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교과서 니들이 거기에 수두룩하게 앉아있는 국회의원 개 같은 간첩놈들 앉아있는 데서 니들이 만들어 놓은 종북간첩단의 사관으로 쓰여진 검정교과서 7종을 대체할 국정교과서 만들겠다. 그래서 작년 말에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5,565대 1로 검정교과서를 5,565개 학교가 쓰고 경북의 문명고 하나만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미 교육계 당신 옆에 있는 교수 그놈들이 다 간첩이란 걸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준식 교육부 장관 간첩이라고 하고 이재정이 경기도 교육감 간첩이라고 하고 조희연 이 서울시 교육감 간첩이라고 하는데 간첩이면 저를 데리고 이제는 법정에 서야죠. 그렇게 간첩의 세상이 된 겁니다. 5,565대 1을 보면서 그걸 몰라요. 자, 중국 송유관 차단 압박에 평양 기름값 70% 폭등 이렇게 썼어요. 핵실험 땐 원유 공급 대폭 축소, 환구 15 등 중관영 매체 경고. 근데 요놈들 요거 나가고 난 다음에는 바로 또 송유관 열어갖고 또 줬을 겁니다. 북휘발유 판매 제한 조치, AP 주유소마다 차 중지였다. 이거를 1년간, 한 달간, 적어도 일주일간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들어오라 해갖고는 다 찍어서 내보내고는 그 다음에는 또 송유관 열어주고 그 짓을 누가 했어요? 후진타오가 하고 시진핑이가 해온 겁니다. 미국 속으면 안 됩니다. 북한이 군 창설일인 오는 25일을 전후해 내일이죠. 6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이 생명선인 송유관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중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실제 원유 공급을 줄였거나 줄이겠다고 통보한 것인지 평양이 왜 휘발유 판매를 제한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6, 7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움직이는 분위기라고 했다. 환구15는 이날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등을 타격하는 것에 대해선 외교적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도 했다. 군대는 들여보내지 말고 서지컬 스트라이크만 해라 하는 논조로 환구15가 이제 보도했다는 거죠. 다만 한미 군대가 38선 넘은 북한용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군사 개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미국 군대가 들어오면 중국 군대도 들어와서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자, 무역액 1년 새 9%가 성장했다. 세계 경제 봄바람이 분다. 한국 수출 증가율 15.7%. 1, 2 세력들이 주로 답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개발을 지속하면 물어보니 19세, 29세는 56.9%가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누구라고요? 유승민이 거짓말이면 사퇴할 건가? 문재인에게. 문재인이는 안보 파리 색깔론 그만하라. 그래서 계속 2007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가서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를 물었던 사건을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은 웬만하면 다 그만해라. 이런 식이네요. 그럼요. 어떻게 식이에요? 유승민 문재인 치열한 그러니까 난타전, 문 계속 말 바꾸는 거 아니냐. 문재인이 대선 길목 색깔론 실망스럽다. 애매모호해요. 유승민이 문제 제기가 왜 색깔론이냐. 문재인이 끊임없이 말꼬리 잡나. 송 장관이 북에 확인해 보자고 했다. 그렇죠. 모호성 있게 하지 말고 진실성 있게 말해야죠. 아니 문재인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애매모호. 거짓말하고 있죠. 자, 문측 표결 전 북과 접촉 시인 문의냐 통보냐는 논란. 문측 북에 보낸 통지문 문의 아니라 입장 알려준 것이다. 다른 당선 기권 통보했다면 북서 고맙다라는 답이 와야 하는데 왜 반발을 했겠느냐. 결국 북한에 물어본 게 명확하다. 그렇지? 답이 왔는데 니들 그거 가서 찬성하면은 재미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해? 우리가 가서 기권한다라고 했으면 고맙다라고 하든지 알았다라고 하든지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문재인이는 계속 말 바꾸기를 해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기의 반역 사건을 가리기 위해서. 문측 11월 16일 기권 결정 당시 청 비서관 메모를 공개했다. 16일 회의 송 장관 말이 맞는데 이번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선 20일 오후까지 최종 결정이 안 났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회의 결과를 지켜보자. 그런데 문재인이가 회의한 것을 그러면 북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다는 거죠. 이게 송민순 씨의 회고록의 내용입니다. 자, 부동층이 더 늘어났고 지지 후보 없다가 21.3%고 바꿀 수 있다가 34%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5명 중에 1명은 지지 후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동적인 걸 알 수 있죠. 네. 자, 홍준표 탄핵 후유증 벗어나 보수 결집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50대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이 언론들은 절대로 똑바로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다. 중국 자체 기술 항공모함 완성, 먼바다 전투력 커졌다. 중해군 창건일 맞은 다련항, 산둥호 진수식 채비 관측됐다. 주의실 위치 면적 최적화 설계, 전투기 68대를 더 탑재 가능해졌다. 랴오닝호 대비입니다. 이게 고철을 러시아에서 사온 거죠. 그걸 가지고 개조한 겁니다. 이게 1호, 중국의 1호 항모고, 그 다음에 산둥호가 이제 2호 항모죠. 랴오닝호보다 레이더 성능 우수, 이지스함과 협력 시스템을 강화했다. 중국의 첫 자체 건조 항공모함인 산둥호와